반갑습니다. 포곡고등학교 2학년 미술을 맡고 있는 미술교사 최성경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여러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 온라인 수업으로는 공공미술 분야를 다루었고요. 주제는 지역 문화를 활용한 공공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는요,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공공미술을 활용한 사례를 들어볼 거고요. 지역 문화는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지역 문화를 활용한 공공미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례와 제작 활동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공미술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겠지만 쉽게 요약하면 거리, 공원, 광장, 오픈된 공간 속에서 보다 쾌적하고 합리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형물이나 전시작품 설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크라운 분수입니다. 시카고에서도 랜드마크로 통하고요. 이 조형물은 화면 속 사람들의 인물 모습이 시시각각 바뀐다고 합니다. 다양한 인물의 모습 속 입 안에서 물을 뿜어내는 사진 속 현장 사진을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즐겁고 행복함이 느껴지네요. 보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성공적인 공공미술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고요. 이와 같은 공공미술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한번 살펴보면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인구가 점점 밀집되고 도시 속 건물은 조밀하게 들어서면서 삭막한 도시화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죠. 이에 정부가 나서서 도시를 보다 쾌적한 곳으로 바꿔보자는 데서 시작되었고요. 영국의 존 윌렛이 1967년 도시 속의 미술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대중을 위한 예술이 바로 공공미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내 공공미술은요. 1972년 문해진흥법의 근거 조항을 마련되면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미술을 사업화하면서 도시 재생의 공공공간 환경 조성과 관광자원,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공공미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미술 사례를 보면요. 첫 번째 작품은 유형호 작가의 그리팅맨입니다. 인사하는 사람이고요. 15도 각도로 고개 숙인 헐거벗은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가는 인사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라고 하여 한국적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과 자존감이 작가의 미학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첫 번째 1호 작품은 우루과이에 있으면서 총 세계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요. 세계 곳곳에 10개의 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청계천 복원 1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된 올덴버그의 스프링 작품입니다. 작가료를 포함해서 무려 3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4억을 투자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미국 유명한 팝아트 작가 올덴버그는 인도양 조개에서 모티브로 했다고 해서
이건 뭐지?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다시 다슬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한가운데 자리함과 동시에 청계천 복원의 역사성과 문화성 상징성에 어울리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요, 조나단 보로프스키 작가의 해머링맨입니다. 망치를 들고 있는 무려 22m, 무게 50톤에 달하는 조형물이고요. 세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2002년 우리나라에 7번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으로 서울에서도 제일 큰 규모의 조형물이라고 하네요. 광화문은요,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망치질이라는 상징성을 통해 노동과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망치질을 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5초라고 합니다. 하루에 14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고 하고요. 여기에 소모되는 전력이 연간 7천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좀 흥미롭게 듣더라고요. 다음, 지역문화란 무엇일까? 지역문화는 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거주하는 지역의 특징, 분위기, 문화 등을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글로벌한 세계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더더욱 지역 단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소속감과 특성을 짙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청주 가덕면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추수를 하고 난 빈 논두렁 위에 작품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지역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당 지역의 소중한 이야기거리를 300장이 넘는 깃발 위에 그림을 그려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이 참여한 부분의 의미가 크고요. 이런 부분이 눈길을 끌면서 기사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호프만의 러버덕이라는 작품입니다. 세계 곳곳 강과 호수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2014년 당시 서울 석촌 호수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호수 위에 오리가 떠 있는 모습이 대중들에게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인근 낙후된 장소에 벽화 그리기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벽화 그림 또한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명물, 명소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고요. 사진 속에 지금에서는 웃는 모습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과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려야 했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게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좋았고요. 하고 나서 뿌듯한 점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학교와 거리가 있는 곳이라 이곳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홍보 효과와 오래 보관을 위해 전체 사진을 찍었었고요. 그 사진을 교내 액자로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를 보는 것처럼 공공미술의 의미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장소의 분위기에 맞지 않은 건축물이 설치되어서 이지감을 던져주는 장소의 부재성이 있었고요. 앞서 본 올덴버그의 스프링 작품과 같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결여되어 있고 작가들의 일방적인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문화, 예술 콘텐츠의 활동이 되지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문제가 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점점 바뀌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공공미술의 의미가 더 살려지면서 정부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치를 경험한 영국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도 많이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부흥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나라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참여 활동으로 이끌어 가려고 공공미술 활동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공공미술과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의미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이 두 가지의 예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역 문화를 활용한 공공미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요, 작년에 저희 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관련한 활동을 쭉 프로젝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글라스 페인팅, 학교 안에 낙후된 아무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장소를 섭외해서 그곳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소재들을 글라스 페인팅 작업으로 했는데요.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적극적이었던 기억이 제일 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실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활동지를 제시했습니다. 주로 어떠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지를 큰 그림을 그려줬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지역의 특징, 면적, 위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의원, 그리고 인구, 세대수,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시설, 관광지, 그리고 지형적인 특징, 여러 가지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찾아라라고 하면 학생들이 의외로 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어떤 정보들이 있음을 좀 더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면 이와 같은 자료를 잘 찾아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지역조사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데요. 본인이 사는 지역이나 학교가 있는 관심 있는 지역을 메인으로 해서 우리 조사한 바탕에 단어를 세우고 그 단어에 따른 또 각각의 생각나는 이 단어들을 생각의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단어들이 나중에는 이미지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마인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 다양한 단어들을 떠올린 것 중에서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짧은 기간 안에 한 4가지 스케치 정도로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해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는요, 처음에 좀 구체적으로 하다가 단순화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하나의 완벽한 최종 스케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스케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1개 또는 2개의 결합을 하거나 또 아니면 1개를 가지고 반복적인 패턴을 해서 렌더링 작업으로 나타냅니다. 실제 제작을 하기 위한 채색 과정도 한번 거쳐보라고 하고요. 등교 수업을 했을 때는 이 렌더링 스케치를 가지고 와서 바로 실무 제작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를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는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 렌더링 작업을 어디에다가 실물 제작을 하느냐면 도자기 타일 위에 도자기 물감으로 실제 제작을 할 거고요. 인근에 있는 도자기 공방 작가님께 이 같은 의논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가로 세로 19cm의 도기로 제작을 했고요.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면 이와 같은 실물을 가지고 바로 스케치를 하고 재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렌더링 작업을 하더라도 어디에 적용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크기, 재질, 그리고 옮기는 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 학교는요, 네이버 밴드를 주축으로 해서 각 반별 밴드 방을 만들었고요. 중요한 영상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밴드 글에 올렸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는 실시간 채팅으로, 단체 채팅으로 통해서 지금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스케치 시간을 주면서 피드백은 개인 채팅으로 주고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는 어떻게 피드백을 받느냐? 개별로 주는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이야기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와 같이 그 학생의 작품을 다시 출력을 해서 손수 피드백을 주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주면 거의 한 80, 90%는 이해를 거의 하더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설명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거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수정 작업을 통해서 최종 렌더링 작업이 된 걸 밴드에 있는 댓글에 올려서 여러 친구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까지가 온라인 수업 진행 과정이었고요. 저번 주에 저희는 등교 수업을 하면서 실물 제작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2시간에서 또는 3시간 걸쳐 이 실물 제작을 한 건데요. 렌더링만 가지고 와서 도자기 작업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실제 얼굴을 보면서 실물 제작하는 것만큼이 즐거운 시간이 없을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게 가능하느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기술적인 명언이나 수업하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좀 제가 부족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도 이런 공공미술이 가능하다라는 수업 콘텐츠 면에서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와 같은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은 연구를 하고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온라인 수업을 좀 더 앞으로 질적으로 또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